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손주들을 보고 싶은데 자식들이 바빠서 연락이 잘 안 온다. 아니면 연락은 오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더 허전한지 모르겠다. 또는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도 왠지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년기 정신건강이 신체 건강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나요? 삼성서울병원 어르신의학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2천여 명을 10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만성적인 외로움과 심리적 고립 상태에 있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3배 높았고 치매 발병 위험도 1.9배 높았습니다. 외로움이 몸을 아프게 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그것이 정신 건강 문제라는 것을 모르십니다. 그냥 나이 들면 이런 거지라고 넘기십니다. 또는 가족이 있는데 왜 외로운가 하고 스스로를 탓하기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노년기에 자신의 심리적 건강을 지키는 방법,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오늘 12가지를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부터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남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눌러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볼 때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외로움이 실제로 몸을 어떻게 아프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반응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성적인 외로움 상태에 있으면 뇌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됩니다. 이 코르티솔이 지속되면 면역 세포를 억제하고 혈관 염증을 증가시키고 뇌 해마를 손상시킵니다. 외로움이 면역을 약화시키고 혈압을 높이고 기억력을 나쁘게 한다는 겁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면역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어르신들은 같은 나이에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는 어르신들보다 감기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외로움이 감기도 더 잘 걸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외로움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뇌가 사회적 연결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듯 외로우면 사람과의 연결을 만들어야 합니다. 천안에 사시는 서영순 어르신 올해 66세이십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신 지 3년이 됐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혼자서 다 견뎌내려고 하셨습니다. 외롭다는 말을 못 하셨습니다. 외롭다고 하면 약한 사람 같고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말을 못 했어요. 그런데 혼자 참다 보니까 몸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어르신이 바꾸신 것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에 동네 경로당에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먼저 자식에게 전화해서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2달이 지나자 달라지셨습니다. 밥맛이 돌아오고 잠이 잘 오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연결을 적극적으로 만든 어르신들은 3개월 후 우울감 지수가 38% 감소했고
신체 건강 자기평가도 향상됐습니다. 이제 노년기 정신 건강의 심리적 메커니즘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노년에 더 외로움을 느끼는지 그 심리학적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원인은 역할 전환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여러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직장인, 부모, 친구, 지역, 사회 구성원, 이 역할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친구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면서 이 역할들이 줄어듭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불분명해집니다. 이것이 심리적 공허감의 원인이 됩니다. 서울아산병원 어르신정신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역할 상실을 경험한 어르신들의 67%가 정체성 혼란을 경험했고 그중 절반 이상이 우울 증상으로 발전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우리의 통제감 상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뜻대로 되지 않고 상황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늘어납니다. 이 통제감의 상실이 불안과 우울의 원인이 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임상심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통제감이 높은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삶의 만족도와 신체 건강 지표 모두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통제감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을 직접 결정하세요. 무엇을 먹을지, 어디를 산책할지, 오늘 누구와 만날지, 이런 작은 결정들을 스스로 하는 것이 통제감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변할 수 없는 것과 변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세요. 변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에서 에너지를 빼앗기지 말고 변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3번째 원인은 기대와 현실의 괴리입니다. 은퇴 후에는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현실은 다릅니다. 자녀들이 자주 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바빠서 잘 오지 않습니다. 이런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실망과 서운함을 만듭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가족심리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기대를 조정한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가족관계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기대를 조정하세요. 자녀가 한 달에 한 번만 올 수 있다면 그 한 번을 소중히 여기세요. 기대가 낮으면 감사가 커집니다. 이제 감정 조절 능력과 건강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감정 조절이 더 어려워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은 것에도 쉽게 화가 나거나 눈물이 나거나 짜증이 납니다. 이것이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신경과학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서 뇌 전전두엽 기능이 약간 저하됩니다. 전전두엽은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이 더 어려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연습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강한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3초를 기다리세요. 이 3초 동안 뇌가 반응을 조절합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세요. 지금 내가 화가 난 거야. 지금 내가 서운한 거야.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몸으로 감정을 풀어내세요. 걷기, 심호흡, 노래. 이것들이 감정을 안전하게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임상심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런 감정 조절 기술을 연습한 어르신들은 석 달 후 갈등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향상됐고 대인관계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존감과 노년 건강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몸이 아픕니다. 이것이 의외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학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심신의학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존감이 낮은 어르신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코르티솔 반응이 과도하게 나타났고 혈압 변동폭도 컸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일상적인 스트레스에도 몸이 과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어르신들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몸의 반응이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자존감이 몸의 스트레스 방어 시스템을 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에 자존감이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흔한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세대의 역할 상실입니다. 직장을 떠나면서 자녀를 다 키우면서 나의 역할이 사라진 느낌, 이제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둘째, 신체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와 달라진 몸, 느려진 속도, 생기는 질병들, 이것들이 자존감을 낮춥니다. 셋째, 타인과의 비교입니다. 저 집 자녀는 자주 오는데 우리 자식은 저분은 건강한데 나는 같은 비교가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역할을 만드세요. 퇴직 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을 찾으세요. 봉사, 텃밭, 손자 돌보기, 취미클럽,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자존감의 기반입니다. 어제의 나와 비교하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 더 나아진 것이 있는지를 보세요. 작은 성취를 축하하세요. 오늘 산책을 했다면 잘했다. 오늘 좋아하는 요리를 했다면 잘했다. 이런 작은 것들을 스스로 인정하세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임상심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6개월 후 전반적인 건강 자기관리가 향상됐고 의료기관 이용도 더 적절해졌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관계 경계선이 몸을 보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계선이라는 말이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가족을 위해 다 내어주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해야 할 때, 가족 중 누군가가 자꾸 부담을 주는데 거절하지 못할 때, 불편한 상황을 참고 또 참을 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삼성 서울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만성적인 원하지 않는 상황의 노출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지속적으로 높은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이것이 고혈압, 당뇨 악화, 면역 저하로 이어집니다. 경계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몸을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할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말하는 방법을 배우면 됩니다. 제가 힘들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세요. 자식이나 가족이라도 내 상황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힘들어. 이건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건강한 방법입니다. 한 번만 말하세요. 반복해서 강조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한 번 말하고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신호입니다. 이 상황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는 뇌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제 노년기 사회적 연결의 종류와 그 건강 효과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연결이라고 하면 단순히 사람들과 만나는 것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하지만 연결의 질이 양만큼 중요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사회의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연결의 질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친밀한 연결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두 명에 가까운 사람. 이것이 심리적 안전감의 기반입니다. 둘째, 기능적 연결입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이웃, 지인, 서비스 제공자들, 이것이 일상적인 안전망이 됩니다. 셋째, 소속 연결입니다.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는 느낌, 동창회, 종교 모임, 취미 클럽, 이것이 정체성과 의미를 줍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친밀한 연결이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으신 분들, 자녀와 멀리 사시는 분들, 친밀한 연결을 새롭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통 관심사를 가진 모임에 참여하세요. 처음엔 낯선 사람들이지만 같은 관심사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꽃 가꾸기, 합창단, 등산 모임, 독서 모임, 자주 만나는 것이 친밀감을 만듭니다. 처음부터 마음을 여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자주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먼저 작은 호의를 베푸세요. 집에서 만든 반찬 한 가지, 커피 한 잔, 안부 문자 한 통, 이런 작은 것들이 관계를 시작합니다. 기능적 연결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이웃과 교류를 시작하세요. 요즘 이웃과 교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기, 이웃 얼굴 익히기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교류가 비상시에 도움이 됩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를 파악해 두세요. 내 지역에 어떤 복지 서비스가 있는지, 어디에 연락하면 되는지 미리 알아두면 필요할 때 주저하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속 연결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하나 만드세요. 매주 수요일 오전 경로당, 매달 첫째 주 동창 모임, 이 정기성이 소속감을 만듭니다. 삼성서울병원 사회정신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 종류의 사회적 연결을 균형 있게 가진 어르신들은 하나만 가진 분들보다 전반적인 건강 지표가 훨씬 좋았습니다. 이제 자연과의 연결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연이 정신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아시나요?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20분 이상 자연 환경에 있는 것이 코르티솔을 낮추고 기분을 향상시키고 창의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밖에 나가세요. 공원, 나무가 있는 길, 텃밭,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신 건강을 지킵니다. 집에서도 자연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화분을 키우세요. 연구에 따르면 식물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정신 건강에 이점이 있었습니다. 창밖 풍경을 자주 바라보세요. 흐르는 구름, 나뭇잎의 흔들림, 이것들이 뇌를 안정시킵니다. 이제 예술과 창의 활동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어르신정신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창의적 활동에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기능이 더 잘 유지됐고 우울감도 낮았습니다. 장애 활동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림 그리기, 수채화, 색연필, 채색북, 전문가처럼 잘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글쓰기, 일기, 짧은 이야기, 시,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치유가 됩니다. 음악,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음악 감상, 음악이 기분과 기억력 모두에 좋습니다. 손으로 만드는 것, 뜨개질, 종이 접기, 요리, 정원 가꾸기, 손을 사용하면서
창조하는 것이 뇌를 자극합니다. 처음엔 잘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용서와 신체 건강의 놀라운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래 산다는 것은 오래된 상처도 안고 산다는 뜻입니다. 서운했던 자식, 원망스러운 가족, 억울했던 과거, 이것들을 안고 사는 것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서울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래된 원망과 분노를 안고 사는 어르신들은 심혈관계 염증 지표가 높게 나타났고 혈압 변동도 더 컸습니다. 원망이 심장을 지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어떨까요? 같은 연구팀이 발표한 후속 자료에 따르면 용서를 경험한 어르신들은 혈압이 낮아졌고 수면의 질이 개선됐고 만성 통증도 줄었습니다. 용서가 몸을 치유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든 하지 않든 내가 그 원망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서서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억울했던 일을 종이에 쓰세요. 말로 하지 말고 쓰세요. 그것을 읽고 그 당시 상대방이 왜 그랬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그 시절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용서 훈련을 받은 어르신들은 3개월 후 우울감, 불안, 혈압 모두에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왜 건강의 핵심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완전히 지우는 것, 이것이 오랫동안 우리 세대의 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 정신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지속적으로 억압하는 어르신들은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만성 통증이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자신을 지우는 것이 몸을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신의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이 분명한 어르신들은 더 건강하게 나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매일 한 가지씩 하세요.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좋아하는 음악 듣기, 좋아하는 드라마 보기,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 먹기, 이것이 나의 자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세요. 이것이 싫다는 것을 아는 것이 자기 인식의 시작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것도 나의 감정입니다. 억지로 활동하거나 억지로 기뻐하지 마세요. 삼성 서울병원 임상심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기 정체성이 유지된 어르신들은 노년기에도 인지 기능이 더 잘 유지됐습니다.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뇌를 지킨다는 겁니다. 이제 가족 관계에서 정신 건강을 지키는 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존재이지만 동시에 가장 상처를 주기 쉬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와의 관계에서 흔히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기대와 현실의 차이입니다. 자녀가 더 자주 연락하거나 방문해 주기를 기대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 서운함이 쌓이고 그 서운함이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가족상담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갈등이 적은 어르신들은 자녀에 대한 기대를 명확히 표현하면서도 자녀의 상황을 이해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기대를 표현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한 달에 한 번은 함께 밥을 먹고 싶다는 것을 부드럽게 전달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될 때 너무 상처받지 않도록 하세요. 소통 방식의 차이입니다. 우리 세대와 자녀 세대는 소통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 세대는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자녀 세대는 문자나 카카오톡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소통 방식을 수용해 보세요.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나누는 것도 연결이 됩니다. 삼성서울병원 가족의학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녀와의 소통 방식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어르신들이 관계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으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도와달라는 막연한 요청보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어라는 구체적인 요청이 자녀들이 응하기 더 쉽습니다. 작은 것도 감사를 표현하세요. 자녀가 작은 것이라도 해줄 때 감사를 충분히 표현하세요. 감사받은 자녀들이 더 기꺼이 도와줍니다. 이제 노년기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더 어렵다고 느끼십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사회심리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든 어르신들은 6개월 후 외로움 지수가 현저히 감소했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도 향상됐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실용적인 방법들입니다. 집 근처 작은 모임에서 시작하세요. 크고 낯선 장소보다 작고 편안한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더 쉽습니다. 규칙적으로 같은 장소에 가세요. 같은 시간에 같은 공원을 걷거나 같은 카페에 앉아 있으면 자연스럽게 얼굴을 익히게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세요.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같은 간단한 질문이 대화의 시작이 됩니다. 관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깊은 관계를 기대하지 마세요. 자주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이제 세대 간 교류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특별한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와 교류할 때 특별한 건강 효과가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어르신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젊은 세대와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어르신들은 인지자극이 더 많고 우울감이 낮았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교류가 뇌를 활성화한다는 겁니다. 손주들과의 시간이 특히 좋습니다. 손주들이 가져오는 에너지와 질문들이 우리의 뇌를 자극합니다. 손주에게 요리를 가르치거나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함께 놀이를 하는 것, 이것이 양쪽 모두에게 이롭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젊은 세대와 교류할 기회를 찾으세요. 어린이집 행사, 학교 멘토링, 청소년 봉사활동, 이런 것들이 새로운 연결과 의미를 줍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노년기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대에서 가장 잘못 이해되고 있는 질환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68세 어르신이십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밥맛이 없고 뭘 해도 재미가 없고 자꾸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나이가 들면 그렇지 뭐 요즘 날씨가 좋지 않아서 그렇지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상이 한 달 넘게 지속됐습니다. 이것이 노년기 우울증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15%에서 25%가 우울증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는 비율은 그중 20%가 되지 않습니다.
우울증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이 지속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지고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심지어 우울증이 치매 위험 요인이 됩니다. 노년기 우울증을 나이 탓으로 넘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노년기 우울증의 신호들이 있습니다. 2주 이상 지속되는 지속적인 무기력감입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이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수면, 장애, 식욕, 감퇴, 에너지 부족이 계속됩니다. 집중이 어렵고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에게 말씀드리세요. 우울증은 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신경 전달 물질 불균형에서 오는 질환입니다.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혼자 사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사회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독거 어르신들은 같이 사는 어르신들보다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받는 시간이 길었고 만성질환 관리가 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신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에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혼자 살면서도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은 이 3가지가 달랐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사회 연결이 있었습니다. 매주 적어도 한 번은 사람들과 만나는 약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자신을 위한 루틴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활동하는 일상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셋째, 도움 요청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다 해결하려 하지 않고 필요할 때 이웃이나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 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3가지를 갖춘 독거 어르신들은 함께 사는 어르신들과 건강 지표에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실제로 건강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 일기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매일 저녁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적는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이것을 어르신들에게 적용한 연구가 있습니다. 2달 후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감사 일기를 쓴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수면의 질이 개선됐고 우울감이 낮아졌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신체 건강도 변했습니다. 혈압이 안정됐고 면역 지표가 개선됐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뇌의 보상 회로를 활성화하고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분비시킵니다. 이것이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을 높입니다. 오늘부터 자기 전에 3가지만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날씨가 좋았다.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노년기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이 얼마나 깊게 연결되어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제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된 사실입니다. 정신신체의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정신신체의학팀이 발표한 핵심 자료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몸을 어떻게 바꾸는지입니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코르티솔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됩니다. 이 코르티솔이 장기간 높으면 혈압이 만성적으로 높아지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면역 기능이 저하되고 뼈 밀도가 낮아지고 근육이 더 빨리 줄어들고 수면이 나빠집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온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반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것이 혈압을 낮추고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소화를 돕고 면역을 강화하고 수면을 깊게 합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몸 전체가 회복 모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제 수면과 정신 건강의 양방향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수면이 나쁘면 정신 건강이 나빠지고 정신 건강이 나쁘면 수면이 나빠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수면정신의학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면 장애가 있는 어르신들의 40% 이상에서 우울 증상이 동반됐고 우울 증상이 있는 어르신들의 80% 이상에서 수면 장애가 있었습니다. 어느 것을 먼저 해결해야 할까요? 둘 다 동시에 접근해야 합니다. 수면을 개선하는 정신 건강적 접근입니다. 걱정 시간을 정해두세요. 잠들기 전 걱정이 몰려온다면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를 걱정 시간으로 정하세요. 이 시간에 걱정을 종이에 쓰고 다음날 어떻게 할지 적어보세요. 잠자리에 들어서 걱정이 나오면 그건 내일 할 걱정이야 라고 미루세요.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세요. 자기 전에 오늘 좋았던 것 3가지를 떠올리는 것이 뇌를 긍정적인 상태로 전환시키고 수면을 돕습니다. 침실을 걱정 없는 공간으로 만드세요. 침실에서는 수면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세요. 침대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걱정을 하는 것은 피하세요. 수면을 개선하는 생활 습관적 접근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도 포함해서 이것이 수면 리듬을 만듭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오후 2시 이전에 주무세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화면을 끄세요. 스마트폰, 텔레비전의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이제 회복 탄력성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능력입니다. 우리 세대는 사실 회복 탄력성이 매우 강한 세대입니다. 전쟁, 가난, 힘든 시절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노년에 이 탄력성이 약해진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어르신 정신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어르신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어려움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그때 그 어려움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단단해졌다는 것을 압니다. 현재에 집중합니다. 지나간 것에 집착하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합니다. 작은 즐거움을 찾습니다. 큰 행복을 기다리지 않고 일상의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사람과 연결됩니다. 힘들 때 혼자 견디려 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함께 할 사람을 찾습니다. 이 4가지가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핵심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노년기 정신 건강을 위한 명상과 마음 챙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부좌를 틀고 오랫동안 앉아 있어야 하는 것, 뭔가 신비로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상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주의를 두는 것, 그것이 명상의 핵심입니다. 삼성서울병원 통합의학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5분에서 10분의 간단한 마음챙김 연습을 꾸준히 한 어르신들은 2달 후 불안지수가 낮아지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향상됐습니다.
간단한 명상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호흡 명상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눈을 감거나 반쯤 뜨세요. 그냥 숨을 쉬세요. 코로 들어오는 공기의 감촉을, 폐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내쉴 때 따뜻한 공기가 나가는 것을 느끼세요. 잡생각이 나도 괜찮습니다. 잡생각이 났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을 하루 5분만 해도 됩니다. 몸 관찰 명상입니다. 누워서 발부터 시작해서 머리까지 천천히 몸의 각 부위에 주의를 두세요. 발가락은 어떤 느낌인가? 발바닥은, 발목은, 종아리는 이렇게 올라오면서 몸 전체를 느끼세요. 이것이 긴장을 풀고 수면을 준비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일상 명상입니다. 밥을 먹을 때 밥의 맛, 식감, 향기를 천천히 느끼세요. 걸을 때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끼세요. 이런 일상의 순간들에 주의를 두는 것도 명상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 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마음 챙김 연습을 꾸준히 한 어르신들은 혈압이 안정됐고 만성 통증에 대한 내성이 높아졌고 인지 기능도 더 잘 유지됐습니다. 이제 종교와 영성이 노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 종교가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종교가 없으신 분들도 영성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어르신 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종교 활동에 규칙적으로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사회적 연결도 더 강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는 의미와 목적을 제공합니다. 내 삶에 의미가 있다는 믿음이 역경을 견디는 힘이 됩니다. 종교는 공동체를 제공합니다. 예배나 법회에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연결이 생깁니다. 종교는 위안을 제공합니다.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믿음과 의뢰들이 정서적 안정을 줍니다. 종교가 없으신 분들도 자신만의 영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경외감을 느끼는 것, 예술에서 감동을 받는 것, 봉사를 통해 연결감을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영성적 경험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노년기 마음의 자유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한 가지 자유가 생깁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의 시선이 중요했습니다.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평가받을까, 이것이 많은 결정을 제약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것이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남들에게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살아왔습니다. 이미 해냈습니다. 이 자유가 생기면 드디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 못했던 것들, 해보고 싶었는데 눈치 때문에 못했던 것들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어르신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기능이 더 잘 유지됐고 삶의 활력도 높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유로워진다는 역설을 이해하고 그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자아 개념의 재정립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나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노년에 달라져야 합니다. 젊었을 때 나는 내 직업으로, 내 역할로 나를 정의했습니다. 나는 공장 직원이다. 나는 누구의 아버지다. 나는 이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나는 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나는 을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 심리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신을 역할이 아닌 내면적 특성으로 정의하는 어르신들이 노년기 심리적 적응이 더 좋았고 자존감도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자신을 다시 정의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종이에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을을 좋아한다. 나는 을을 할 때 기분이 좋다. 나는 에 대해 알고 싶다. 나는 을을 할 때 시간이 빠르게 간다. 이 문장들을 완성하다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가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상실과 슬픔을 건강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노년은 상실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배우자를 잃고, 친구들을 잃고, 건강을 잃고, 역할을 잃습니다. 이 상실들이 쌓이면 슬픔이 됩니다. 슬픔을 감추거나 억누르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실 후 슬픔을 건강하게 표현하고 처리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신체 건강도 더 잘 유지됐습니다. 억압된 슬픔이 몸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슬픔을 건강하게 처리하는 방법들입니다. 울어도 됩니다. 눈물은 약함이 아닙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건강한 방법입니다. 눈물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신체적 과정입니다. 이야기해도 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슬픔을 이야기하세요. 말로 하기 어려우면 글로 쓰세요. 고인을 기리는 의례를 만드세요. 기일에 꽃을 놓거나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거나 사진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런 의례들이 슬픔을 처리하고 기억을 소중히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슬픔이 너무 오래 지속되거나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 이제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노년기에는 다양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건강이 더 나빠질까봐, 가족에게 짐이 될까봐, 혼자 쓰러질까봐, 치매가 올까봐 이 두려움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두려움을 인정하세요. 두렵다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우리 모두가 가지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두려움을 구체화하세요. 막연한 두려움보다 구체적인 두려움이 다루기 쉽습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종이에 쓰세요.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준비하세요. 응급 연락처를 정리하고 비상 연락 약속을 만들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것. 준비가 되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현재에 집중하세요. 두려움은 대부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고려대학교 병원 어르신 임상심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두려움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다루는 어르신들이 막연히 걱정하는 분들보다 불안 지수가 낮고 삶의 질이 높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 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말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 자식들한테 미안하다. 이런 생각들이 자존감을 낮추고 우울감을 높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내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내 선택들을 그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었다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자기 자비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임상심리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기 자비가 높은 어르신들은 자존감이 더 안정적이었고 심리적 웰빙도 더 높았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때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나는 많은 것을 이겨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 말들이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마음에 새겨집니다. 이제 노년기 마음의 건강을 위한 심리적 기술들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첫 번째 기술은 재구성입니다. 같은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한다는 것을 내 자녀가 바쁘게 자기 삶을 잘 살고 있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파서 못 움직인다는 것을 지금 내 몸이 쉬어야 할 때라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현실을 더 건강한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임상심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재구성 기술을 사용하는 어르신들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스트레스 반응이 낮았고 더 빨리 회복했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현재 집중입니다. 불안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우울은 대부분 과거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이 둘 모두 줄어듭니다. 지금 이 순간 집중하는 연습입니다. 지금 내 손에 닿는 것은 어떤 느낌인가? 지금 들리는 소리는 무엇인가? 지금 보이는 것들 중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현재로 데려옵니다. 세 번째 기술은 자기 대화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백 번 스스로에게 말을 합니다. 이 자기 대화가 어떤 내용인지가 감정과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왜 이것도 못해? 나는 쓸모없어. 나는 짐만 되는 존재야. 이런 말들을 하고 있다면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이것을 잘 해냈어. 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해왔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로 바꾸어 보세요. 삼성서울병원 임상심리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연습한 어르신들은 자존감이 향상됐고 어려운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이 높아졌습니다. 네 번째 기술은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건강에서 차이가 납니다. 서울아산병원 어르신 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은 목표를 꾸준히 달성해 나가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기능이 더 잘 유지됐고 삶의 의미감도 높았습니다. 목표는 크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달에 책 한 권 읽기, 다음 달까지 텃밭에서 상추 키우기, 올 봄에 가보고 싶던 곳 방문하기. 이런 작은 목표들이 삶의 방향을 줍니다. 다섯 번째 기술은 기억 감사입니다. 좋은 기억들을 의도적으로 떠올리는 것입니다. 사진 앨범을 꺼내보세요. 좋았던 시절의 사진들을 보면서 그때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세요. 이것이 현재의 기분을 좋게 합니다. 좋았던 기억을 이야기하세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때 그게 정말 좋았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현재의 유대를 강화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어르신 심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긍정적인 기억을 자주 떠올리는 어르신들은 우울감이 낮았고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여섯 번째 기술은 바디 스캔입니다. 몸의 상태를 의식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잠깐 멈추고 내 몸을 스캔하세요. 어깨가 긴장되어 있는가, 턱이 굳어 있는가, 배가 긴장되어 있는가, 이것들을 알아차리고 의식적으로 이완시키세요. 이 습관이 만성 긴장을 줄이고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정신건강 자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 자원들을 모르거나 알아도 이용하기를 꺼리십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가보세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 연결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해 보세요. 마음이 힘들 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이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233을 기억해 두세요. 24시간 무료 상담이 됩니다. 스스로도 주변에 걱정되는 분이 있을 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외로움 지수가 낮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좋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모든 것들을 일상에서 어떻게 통합해 나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관리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할 때 실패합니다. 작은 것을 꾸준히 할 때 성공합니다. 첫 번째 주에는 감사 일기만 시작하세요.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적는 것, 이것만 일주일 동안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매일 하세요. 일주일 후에는 이것이 조금 자연스러워집니다. 두 번째 주에는 연결 하나를 추가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누군가와 만나거나 통화하는 것, 이것을 달력에 적어두세요. 약속이 되면 지키게 됩니다. 세 번째 주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를 추가하세요. 매일 내가 좋아하는 작은 것 하나를 의식적으로 하는 것, 음악, 산책, 요리, 독서, 무엇이든 내가 즐기는 것,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면 한 달 후에는 이 3가지가 모두 자연스러운 일상이 됩니다. 삼성서울병원 어르신건강증진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정신건강 습관을 만든 어르신들은 석 달 후 전반적인 우울감 지수가 낮아졌고 삶의 만족도가 향상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정신건강과 가족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정신건강은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님이 행복하면 자녀들도 더 편합니다. 부모님이 건강하게 활동하시면 자녀들이 걱정이 줄어듭니다. 부모님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계시면 손주들이 더 즐겁게 방문합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외로움과 우울에 빠져 계시면 자녀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 걱정이 자녀들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도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가족건강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부모의 정신 건강이 자녀 세대와의 관계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부모를 가진 성인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비슷한 어려움을 가진 많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할 때 더 강해집니다. 여러분이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어르신을 보신다면 말을 걸어보세요.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혼자 계시면 힘드실 텐데 이런 말 한마디가 그분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것,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사회건강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변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갖고 교류하는 어르신들은 스스로의 정신 건강도 더 좋았습니다. 남을 돌보는 것이 나를 돌보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배운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서 주변 사람들과도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노후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여서 기쁩니다. 이제 노년기 자기 돌봄의 실제적인 방법들에 대해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기를 돌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몸을 돌보는 것이 마음을 돌보는 시작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마음도 불편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힘들면 몸도 아프게 됩니다. 삼성서울병원 통합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어르신들이 둘 중 하나만 돌보는 분들보다 전반적인 건강 결과가 더 좋았습니다. 몸을 통해 마음을 돌보는 방법들입니다. 따뜻한 물로 목욕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긴장을 풀어줍니다. 좋아하는 향기의 비누나 샴푸를 사용해 보세요. 이것이 작은 사치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먹는 것도 자기 돌봄입니다. 대충 먹지 말고 좋아하는 것을 예쁜 그릇에 담아 천천히 먹어보세요. 이것이 자신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좋아하는 옷을 입으세요. 외출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좋아하는 옷을 입으면 기분이 달라집니다. 서울아산병원 어르신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신을 위한 소소한 즐거움을 챙기는 어르신들은 삶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이제 자연이 주는 치유력에 대해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는 자연과 가깝게 살았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텃밭을 가꾸거나 산을 오르거나 이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아셨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이것을 증명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자연의학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연 환경에서의 활동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흙을 만지는 것이 좋습니다. 흙 속에는 세로토닌 생성을 돕는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텃밭을 가꾸거나 화분에 흙을 만지는 것이 기분을 좋게 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나무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뇌의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든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창밖에 나무가 보인다면 자주 바라보세요. 새 소리, 물 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도 도움이 됩니다. 조용한 자연 음악을 틀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취미 활동과 정신 건강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취미는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정신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인 활동입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어르신 정신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규칙적인 취미 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기능이 더 잘 유지됐고 우울감도 낮았습니다. 취미 활동이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몰입감을 줍니다. 좋아하는 것에 집중할 때 잡념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마음 챙김이 됩니다. 둘째, 성취감을 줍니다. 작은 것이라도 완성하거나 나아지는 것이 보이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셋째, 사회적 연결을 만듭니다.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게 됩니다. 넷째, 시간에 의미를 줍니다.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했다는 느낌을 줍니다. 취미를 새로 시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젊었을 때 좋아했던 것을 다시 해보세요. 오래전에 좋아했던 음악 장르, 즐겼던 운동, 관심 있던 분야, 그것을 다시 시작해 보세요. 작게 시작하세요. 매일 1시간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30분이 더 지속하기 쉽습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세요. 잘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이제 노년기 배움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배움은 나이에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 든 후의 배움이 더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학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어르신들은 뇌의 신경 가소성이 더 잘 유지됐습니다. 신경 가소성이란 뇌가 새로운 연결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세요. 처음엔 어렵지만 배우고 나면 자녀들과 더 쉽게 소통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고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도서관이나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세요. 컴퓨터, 요리, 외국어, 공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손주에게 뭔가를 배워보세요. 요즘 유행하는 것, 최신 기술. 이것이 손주와의 대화 소재도 되고 세대 간 이해를 높이는 기회도 됩니다. 삼성 서울병원 어르신인지 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어르신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배움이 치매를 예방합니다. 이제 우리가 노년기에 맞이하는 변화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과 변화에 굴복하는 것은 다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최선을 찾는 것입니다. 변화에 굴복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서 생기는 변화들을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적 변화에 대해서입니다. 예전처럼 빨리 걷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하지만 지금 속도에서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힘쓰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인간관계를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의 인지적 변화에 대해서입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하지만 메모하는 습관, 스마트폰의 알림 기능, 가족의 도움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입니다. 예전처럼 많은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하지만 깊은 관계 몇 개가 많은 얕은 관계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 심리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건강도 더 잘 유지됐습니다. 이제 우리 웃음이 건강에 미치는 실제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웃음이 좋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아시지만 정확히 무엇이 어떻게 좋은지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면역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크게 웃는 것이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혈압을 일시적으로 낮추고 통증에 대한 내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웃음이 천연 진통제이자 면역 부스터인 셈입니다. 어떻게 더 많이 웃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재미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찾으세요. 좋아하는 코미디 프로그램,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하는 친구, 웃길 수 있는 이야기들, 이것들을 의식적으로 찾아보세요. 웃기는 것을 기억해 두고 나누세요. 오늘 재미있었던 일을 가족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이 유대감을 만들고 함께 웃을 기회를 만듭니다. 손주들과 놀아주세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웃게 됩니다. 아이들의 예상치 못한 말과 행동들이 진짜 웃음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우리 노년기 일상의 리듬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규칙적인 일상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큽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어르신 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규칙적인 일과를 가진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수면의 질이 좋았고
우울감도 낮았습니다. 일상의 리듬이 몸과 뇌의 리듬을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건강한 일과 리듬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드세요. 이것이 수면 리듬의 기본입니다. 하루 중 신체 활동, 사회적 교류, 취미 활동, 휴식이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해보세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도 무너지지 않는 핵심 루틴을 만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열기, 물 한 잔 마시기, 이런 작은 루틴이 하루에 대비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어르신 건강 증진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안정적인 일과를 유지하는 어르신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더 잘 회복했고 전반적인 삶의 질도 높았습니다. 이제 우리 노년기 경제적 걱정과 정신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걱정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것을 혼자 끌어안고 계십니다. 돈 걱정을 혼자 끌어안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재정 계획에 대해 명확히 하는 것이 막연한 걱정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용 가능한 복지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의료급여, 지역복지관 서비스, 이것들이 있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해 보세요. 지출을 검토하되 삶의 질을 위한 투자는 유지하세요. 건강을 위한 지출, 사회적 연결을 위한 지출은 삭감하면 결국 더 큰 의료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어르신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경제적 걱정을 적극적으로 해결한 어르신들은 걱정을 그냥 안고 있는 분들보다 정신건강 지표가 훨씬 좋았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걱정을 안고 있는 것이 가장 해롭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것이 지혜입니다. 9번째 이야기입니다. 의미 있는 삶이 건강 수명을 늘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의미를 느끼는 것이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요? 서울대학교 병원 어르신의학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삶의 의미를 얼마나 느끼는지 조사하고 7년간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결과가 명확했습니다. 삶의 의미가 높다고 답한 어르신들은 낮다고 답한 분들보다 사망 위험이 현저히 낮았고 심혈관 질환, 뇌졸중, 치매 발생률도 낮았습니다. 삶의 의미가 수명을 늘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봉사 활동을 해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강한 의미감을 줍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경로당 도우미, 도서관 어린이, 독서 지원, 마을 환경 정비, 무엇이든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 무언가를 만드는 활동을 하세요. 요리, 뜨개질, 목공, 그림, 뭔가를 만들고 완성할 때 오는 성취감이 의미감을 줍니다. 가르치거나 전달하는 활동을 하세요. 내가 살아온 경험, 배운 것, 알고 있는 기술을 나눠주는 것, 손주에게 요리 가르치기, 이웃에게 텃밭 가꾸는 법 알려주기, 삼성 서울병원 어르신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됐습니다. 10번째 이야기입니다. 공감과 경청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나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사회정신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느끼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우울감이 현저히 낮았고 삶의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들어주는 사람을 받는 것만큼 우리가 먼저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상대방에게는 존중받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이로움이 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사회신경과학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타인의 말을 진심으로 경청할 때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고 면역을 강화합니다. 남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나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경청을 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가 말할 때 핸드폰을 내려놓으세요.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세요.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으세요. 내 의견이나 충고는 상대가 원할 때만 하세요. 11번째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신을 돌보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먼저 쉬면 이기적인 것 같고, 나를 위해 돈을 쓰면 낭비하는 것 같고, 내 즐거움을 찾으면 가족에게 미안한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이것이 사실과 다릅니다.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 규정을 아시나요? 어른이 먼저 쓰고 그 다음 아이를 도우라는 규정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남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건강하고 행복해야 가족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 가족건강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신을 잘 돌보는 어르신들은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했습니다. 스스로 건강하고 행복한 어르신들이 가족들에게도 더 좋은 영향을 줬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가족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년기 정신건강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신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관계의 질을 결정하고 삶의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우리 세대가 겪는 어려움들, 외로움, 역할, 상실에 대한 슬픔, 변화에 대한 두려움, 이것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혼자 견뎌내야 한다는 생각은 틀렸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정신건강을 관리한 어르신들은 같은 나이와 같은 신체 건강 조건에서도 삶의 질이 현저히 높았습니다. 정신건강이 신체 건강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것들은 모두 작은 것들입니다. 감사일기,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기,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 하기, 도움 요청하기, 용서 연습하기, 웃음 찾기, 이것들이 작아 보이지만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어르신 정신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은 정신건강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한 어르신들은 1년 후 전반적인 건강 지표에서 의미 있는 개선을 보였습니다. 오늘 하나를 시작하면 내일 또 하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쌓이면 한 달 후, 석 달 후가 달라집니다. 우리 세대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낸 강한 세대입니다. 이 작은 습관들도 분명히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더 건강하고 더 의미 있는 노년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노년기 긍정적 측면들에 대해 더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단순히 잃는 것이 아닙니다. 얻는 것들도 있습니다. 첫째, 시간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바빴습니다. 직장, 육아, 집안일.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선물입니다. 이 시간에 젊었을 때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험이 있습니다. 수십 년의 삶이 쌓인 경험. 이것이 지혜가 됩니다.
젊은 세대들이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셋째,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이제 남의 시선에 덜 얽매여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감사의 깊이가 다릅니다. 오래 살수록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더 깊이 압니다. 아침 햇살, 한 잔의 따뜻한 차, 가족의 목소리,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서울 아산병원 어르신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신의 나이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인식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심리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 모두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나이 드는 것의 좋은 점을 의식적으로 찾아보세요. 이것이 삶의 관점을 바꾸고 하루하루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노년기 최고의 건강 비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운동, 수면, 명상, 감사, 연결,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단 하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삼성서울병원 어르신의학과 연구팀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건강팀의 장기 추적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믿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 내가 아직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확신, 이 희망이 있는 어르신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 잘 회복하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희망은 의지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들에서 찾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좋았던 일 하나, 내일 기대되는 것 하나, 내가 여전히 할 수 있는 것 하나, 이것들이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작은 것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희망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그 희망을 만들어 나갑시다. 자, 지금까지 11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은 몸을 아프게 하므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자존감이 건강에 방어막이 됩니다. 관계의 경계선이 몸을 보호합니다. 용서는 내 몸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 뇌를 지킵니다. 노년기 우울증은 반드시 치료받아야 합니다. 혼자 사셔도 연결, 루틴, 도움 요청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 일기가 몸과 마음을 바꿉니다. 의미 있는 삶이 수명을 늘립니다. 경청이 내 건강도 지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것이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감사 일기 3줄,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먼저 전화 한 통,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강 관리입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것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노년기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이 곧 몸을 지키는 것이고 관계를 지키는 것이고 삶의 의미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손주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첫날은 감사일기 3줄, 둘째 날은 누군가에게 먼저 전화 한 통, 셋째 날은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 넷째 날은 짧은 산책, 다섯째 날은 오래된 사진 앨범 꺼내보기. 이것들이 쌓이면 일주일 후 조금 달라져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한 달 후에는 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 건강 증진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하루하루 작은 실천을 쌓아나간 어르신들은 석 달 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건강, 자기평가 모두에서 의미 있는 향상을 보였습니다. 우리 세대가 함께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더 나은 노후를 원하시기 때문에 보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미 시작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정신건강의 모든 측면들은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줄 압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에게 좋은 것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깁니다.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기 자비, 즉 자신에게 친절한 어르신들은 타인에게도 더 친절했고 관계에서의 갈등도 적었습니다. 나에게 친절하면 세상에도 친절해집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이 영상을 보면서 더 나아지려는 것만으로도 그 소중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서 노년기 정신 건강이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혹시 주변에 외롭고 힘들어 보이는 어르신이 계신가요? 그분에게 오늘 연락해 보세요. 안부 한마디, 간단한 문자, 짧은 전화, 이것이 그분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사회건강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변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교류하는 것이 본인의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베푸는 것이 받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보면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것부터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함께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힘드시더라도 오늘이 가장 힘든 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은 파도처럼 오르내립니다. 지금 낮은 곳에 있다면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낮은 곳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있다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의 하루에 작은 것 하나를 더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노후를 만들어갑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어르신 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작은 것들을 실천한 어르신들은 1년 후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 변화는 큰 것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에서 왔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선택이 내일을 만듭니다. 그 내일이 모여 노후가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만들어 나갑시다. 함께라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를 돌보는 것이 우리 세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배운 것들이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라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후가 건강하고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세대의 강인함이 우리 노후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더 밝고 건강한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나서 더 건강하고 더 따뜻한 노후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우리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이 더 밝아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건강한 노후 함께 만들어요. 이제 노년기 정신건강관리의 일상 루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도 신체 건강처럼 일상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침 루틴입니다. 일어나면 먼저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와 빛을 들이세요. 자연광이 뇌를 깨우고 기분을 좋게 합니다. 세 가지를 기대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오늘 뭘 기대할 수 있을까?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오늘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거야. 오늘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볼 거야. 이 기대감이 뇌를 활성화합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긍정심리학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를 기대로 시작하는 어르신들은 우울감이 낮았고 일상활동 수준도 높았습니다. 오전 루틴입니다. 오전에 신체 활동을 하세요. 걷기, 스트레칭, 체조, 신체 활동이 뇌에서 기분을 좋게 하는 물질들을 분비시킵니다. 오전에 창의적이거나 자극적인 활동을 하세요. 독서, 퍼즐, 글쓰기, 악기, 뇌가 가장 활발한 오전 시간을 잘 활용하세요. 오후 루틴입니다. 사람을 만나거나 연락하는 시간을 오후에 가지세요. 전화, 문자, 방문, 이 연결이 외로움을 예방합니다. 취미 활동을 오후에 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시간, 뜨개질, 그림, 요리, 정원, 일, 이것이 하루의 즐거움이 됩니다. 저녁 루틴입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오늘 좋았던 것 세 가지 떠올리기. 이것이 하루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합니다. 내일 기대할 것 하나를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드세요. 이것이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이제 노년기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뇌 건강을 위한 식사는 정신 건강과도 연결됩니다. 서울아산병원 어르신영양의학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을 규칙적으로 먹는 어르신들은 우울감 지수가 낮았고 인지 기능도 더 잘 유지됐습니다. 등 푸른 생선, 들기름, 호두, 자시, 오메가3이 풍부합니다. 발효, 식품도 중요합니다. 장 건강이 뇌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장뇌축이라고 합니다. 장에 사는 미생물들이 뇌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된장, 청국장, 김치, 요구르트, 이런 발효식품이 장 건강을 돕고 이것이 기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 D도 중요합니다. 고려대학교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부족한 어르신들은 우울 증상이 더 많았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피부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집니다. 하루 20분에서 30분의 햇빛이 좋습니다.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다, 폐를 끼치기 싫다.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회적 기술입니다. 삼성 서울병원 어르신건강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움을 적절히 요청하는 어르신들은 혼자 다 해결하려는 어르신들보다 건강 결과가 더 좋았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요청하세요. 막연한 도움보다 이번 주 목요일에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어라는 구체적인 요청이 더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작은 것부터 요청하세요. 큰 부탁을 갑자기 하기 어렵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도움을 받으면 감사를 표현하세요. 감사받은 사람은 다음에도 더 기꺼이 도우려 합니다. 전문적인 도움도 필요할 때는 요청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사, 복지관 서비스, 이런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건강한 결정입니다. 이제 우리 세대가 가진 특별한 강점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노년기 정신 건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무엇이 위험한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가 가진 심리적 강점들도 있습니다. 첫째,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됩니다. 놀랍게도 나이가 들수록 감정적으로 더 안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40대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더 잘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강렬한 감정적 반응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것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발달심리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40대보다 코르티솔 반응이 더 완만했습니다. 둘째, 긍정적 편향이 생깁니다. 나이가 들면서 좋은 기억은 더 잘 기억하고 나쁜 기억은 점차 희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긍정성 효과라고 합니다. 이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지혜가 쌓입니다. 수십 년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을 더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능력, 겉모습보다 본질을 볼 수 있는 능력, 이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생깁니다. 넷째, 현재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작은 것들, 평범한 것들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삼성서울병원 어르신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신의 나이에서 강점을 찾은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전반적인 심리적 웰빙이 높았습니다. 우리 세대의 강점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단순히 쇠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심리적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마무리를 준비하는 것이 불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현재의 삶을 더 충실히 살게 해줍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어르신 완화의학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삶의 마무리를 미리 준비한 어르신들은 불안감이 더 낮았고 현재의 삶에 더 집중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안심을 준다는 겁니다.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남기고 싶은 말을 적어두세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지금 하세요. 편지, 동영상, 녹음, 어떤 형태도 좋습니다. 남기고 싶은 것들을 정리하세요. 물건뿐 아니라 지식, 기술, 이야기들, 내가 아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전달하세요. 이것이 유산이 됩니다. 마무리하고 싶은 관계들을 마무리하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람, 감사하다는 말을 못했던 사람,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던 사람, 지금 하세요. 고려대학교 병원 어르신심리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삶의 마무리를 미리 준비하고 관계를 정리한 어르신들은 더 평화롭고 의미 있는 노후를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어떻게 시작할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세 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첫째, 오늘 저녁 감사일기 3줄을 쓰세요.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오늘 해가 예뻤다. 밥이 맛있었다. 좋아하는 노래를 들었다.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이번 주에 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람, 가까이 있는데 자주 보지 못한 사람, 전화 한 통, 문자 한 개, 이 작은 연결이 외로움을 줄입니다. 셋째, 오늘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를 하세요.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거나, 이것이 나를 돌보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3가지가 쌓이면 한 달 후 달라집니다. 달라진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세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드는 것, 그것이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녀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손주들이 더 자주 찾아오고, 모두가 더 행복해집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노년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건강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이미 작은 시작입니다. 이 시작이 더 건강하고 더 의미 있는 노후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세대가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나갑시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노년이 가족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 세대의 건강한 노후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배운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하면서 더 나은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함께라면 이 길이 더 가볍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을 응원합니다. 우리의 노후가 더 풍요롭고 더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 함께 시작합시다. 우리 모두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함께 시작합시다. 우리가 함께입니다. 건강한 노후 우리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드는 건강한 노후가 우리 가족 모두의 행복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세대가 더 건강하게 빛납니다. 우리 함께입니다. 우리 세대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을 응원합니다. 우리 세대가 함께합니다.